조소왕 선생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하나는 그 육성교, 6가지 성인에 대한 거를 가르쳤다라는 거하고 또 삼균주의 이건데, 그 이 양반은 육성, 6명이 성인이 하나다, 이거를 가르쳐 나중에 일성교로 그 이름을 바꾸는데, 그거 생각나는 분 있잖아, 우리 대학원에, 그죠? 총장님 공원에. 네, 공원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깨달으면 다 성인들이 다 똑같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려면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 양반이 일본 시절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그 뭐를 통해서 깨달았느냐? 그게 이제 이 기운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게 이제 요게 D죠. D가 요게 뭐냐면 뭐야? 시간으로 하면 자시. 그 다음에 여기가 주가 묘시. 그 다음에 양은 오시. 오시. 요게 무슨 선? 좌우선. 좌우선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남북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동서 방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도를 닦게 되면 그 남북 방향으로 한다. 자시가 뭐라고? 몇 시야? 11시서부터 도를 닦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시간이 지나가지고 오후, 오전,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저기가 공부가 중간 단계에 이르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간이에 올라가게 돼. 예? 목의 자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폐로 갔다가 뭐 중앙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제 어디에 단전에서 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해가 돼요? 네. 네. 맨날 배웠잖아. 우리 뭐라고? 종려전도록.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책을 봐야 된다니까. 중국 책을 봐야지 이게 나오는 거고. 우리 이따가 가보실 누구? 정북창 선생도 주천화우가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자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토로 갔다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그 요 자시, 유시, 오시, 묘시, 자묘, 자시, 묘시, 오시, 유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좌오묘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기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운 공부를 해보니까 뭐야? 예, 처음에 이제 뭘 깨달았어? 그래서 단군을부터 깨달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자님, 그 다음에 뭐 소크라테스, 뭐 마호메트, 뭐 이게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6명의 성인을 하나로 깼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기운 공부를 해야 돼. 그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신규식 선생한테 자랑을 했어. 그랬더니 신규식 선생이 뭐라 그랬겠어? 아이, 뭘 6개까지 뭘 할 필요 뭐 있어. 하나면 잘 하면 되지. 그게 신규식 선생이 조소왕 선생한테 보내는 시에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은 뭐야? 이 신규식 선생은 뭐냐면, 신규식 선생은 곧바로 가신 분이거든. 대종교를 통해서 당군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는 당군을 하나면 깼지, 그거 하나면 부족하지, 뭐 육성교 운운하는 거 그거나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규식과 조소왕 선생의 급수를 알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삼균주의예요.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인데 이거를 그 균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첫째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손문의 삼민주의에서 받아온 게 아니냐라고 족도 모르는 인간들이 얘기를 해. 예, 그 여기 올라올 때 보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고려말 때 신지비사라고 하는 것 중에 뭐라고 수미 균위평 고를 균자가 거기서 나와요. 그 머리와 꼬리가 고른 자리에 평평한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에 뭐 흥방보태평.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삼경이고 그 삼한이고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 삼 시리즈로 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신채호 선생이 수미균형위 하면 흥방보태평이라. 수미가 그 고르게 자리를 잡게 되면 나라가 고르게 되고 뭐 평화롭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균자를 딴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삼균주의는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 위에서. 신지비사에서 왔고, 신지비사는 누구? 우리 단군의 정신에서부터 왔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삼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보통 하는 게 뭐 이 무슨 하얼빈 뭐 평양 뭐 이렇게 세 군데에 그렇게 고르게 저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역적으로다가 삼경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응용하신 분이 조소왕 선생이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일성교를 통해서 6명의 성인이 갖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비는 꽃마다 아름다우니 나라와 나라 형제 됐으니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고르게 서로에게 억압하지 않고 서로 고른 그런 대등한 게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그게 홍익인간 정신이야. 나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홍익인간 정신을 한 게 그게 삼균주의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뭐 이 안의 내용들은 뭐라고? 그거는 이화 세계를 표현하신 거고, 요 밖에 그림들은 뭐라고? 그 내면의 깨달음을 도식으로다가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됐다. 예. 이게 조소왕 선생이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공부를 해서 네. 이렇게 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표시해놨는데 그럼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성인 그 당시에는 뭐 67세나 70세 정도 되겠죠. 뭐 70에서 그친다라고 하는 거겠죠. 어린아이, 네, 중년. 이거는 일생으로 표현하신 거고, 한 날짜로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그 오시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올 때는 이제 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의 구절. 그래서 아까 저 유일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조소왕 선생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울부질 소자 우러를 앙자 울부짖으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디 소자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내 본디 정신을 가지고 전 세상이 이제 날 쳐다보게 하겠다라는 거겠지. 이 세상 사람들 다 공경을 하겠다 이런 우러를 앙자가 이제 자기 자신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될 테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정신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무슨 정신이 판을 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의 근원은 임시정부에 있고, 임시정부의 그 철학적인 틀을 마련하신 분이 조소왕 선생이고, 조소왕 선생의 사고방식에는 선도가 있다라는 거를 이걸 보여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직을. 예, 이게 이제 뭐 이런 거고, 이제 여기 있잖아. 근데 뭐 동기, 진행, 결과 이런 거를 동기는 진, 선, 미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칸트 이론이 들어와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진,
실천 이성 비판은 미, 그 다음에 뭐 판단력 비판은 미,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를 진선미라고 그래. 그래서 칸트의 그런 그 순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적인 정신을 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따다다 진선미 이러는 거야.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지. 영구 평화론. 그거는 이제 영구 평화론은 이제 그 누구죠? 칸트의 저 영구 평화론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안중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의 영향력을 줘요. 그거는 이제 그때도 이제 안중근 선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일본은 처부수자가 아니라. 근데 일본이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일본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기 때문에 총을 쏜 거고, 그 개인의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야? 이 백포 서일 선생은 뭐요?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나철 선생은 말로서 타이른 거고, 안중근 선생은 말이 안 되니까 총으로 쏜 거고, 개인의 총 가지고 안 되니까 군대를 가서 싸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그게 영구 평화론이고, 예, 동양 평화론이에요. 이 양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동아시아 3국이 다 고르게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누구를 침범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일본은 그거를 저버리고, 대의를 저버리고 한국을 점령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그 조소왕 선생은 또 알려지지 않은 흑역사가 있어. 또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 전문가야. 그 당시에 돈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 양반들이 땅 팔고 집 팔아서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10년, 20년 먹고 살라고 보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돈은 다 어디에서 왔냐면 미국에서 왔더라고. 미국에서 많은 그 애니깽, 사탕수수니 뭐 그 농장에서 1달러씩 한 거를 그걸 다 안창호 선생한테 줬더라. 그래서 그 안창호 내가 기록을 보니까 모든 저기들은 다 안창호 선생한테 오는 거야. 저기들이.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돈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거야. 그 안창호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로 갔느냐 하면 이승만한테 간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거기에 이제 돈을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셨어. 그래가지고 끈앞을 써. 그래서 20년서부터 30년대까지 그때 끈앞을 한 사람이 조용훈 선생이야. 기록에 다 나와. 그럼 몰랐는데 그 이승만 기록에 보니까 이제 끈앞풀이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30년대에 조용훈 선생, 조소왕 선생이 이승만하고 결별을 해. 왜냐하면 끝까지 미국에서 탱자탱자 노르니까 이 새끼하고는 더 이상 내 끈앞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국 유일당 독립당을 만들면서 이제 이승만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것도 조소왕 선생의 흑역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소왕 선생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자고 했는데도 안 해. 왜?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실 생각인가 봐. 그래야 되면 안 돼. 그분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한테 공개를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못 하겠대. 자기가 하겠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공개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조소왕 선생이 밝혀지지, 후손들이 밝혀진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간곡하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청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 빨리 공개해라. 왜냐하면 그 1940년대에 그 임시정부를 하면서 끝내 개천절을 끌고 움직이셨던 분이 조소왕 선생이더라고. 그걸 다 기록에 남겼대.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지고 있대. 안 밝혀.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집안에 금송아지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몰라.
이렇게 도 닦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양반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해줄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상해에 왔다가 이제 별 일 없으니까 이제 용정에 가가지고 도관에 가가지고 도 닦고 있었던 거야. 이 시간에서 신규식 선생이 지금 세계가 어떤 시절인데 너 도 닦고 있어,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한 게 그 무호독립이니 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길림성에 연변에 가가지고 도 좀 닦겠다고. 자, 1916년에서부터 18년 사이에 연변 그쪽에 가가지고 도 닦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신규식 선생 이쪽에서 끌고 내왔다라고 하는 것도 이 양반의 또 알려지지 않은 비서다. 그거는 신규식 선생보다 누가 썼느냐 하면 이제 그쪽 김교원 선생이라든가 윤세복 이 양반들이 쓴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조소왕 선생은 그 급이 안 되지. 워낙 한 분이었기 때문에 너 빨리 참여해. 그래서 이제 말석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을 넣은 거고, 그리고 우리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양반이 이 일본 유학을 간 게 동경 제1중학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중학교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그 학생 운동을 안 했으면 어디? 동경 제국대학을 갔어야 됐어. 근데 학생 운동 하느라고 공부를 안 갔어. 메이지 대학은 그건 뭐예요? 공부 안 했다는 증거예요. 동경 제1중학을 갔다는 건 바로 동경 제국대학을 갈 수 있다는 따놓은 당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 인정하죠. 예, 그건 인정을 해. 근데 메이지 대학 나왔다는 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삐딱한 길로 갔다. 그러니까 나철 선생은 쉽게 말하면 야인이고, 나는 그래도 뭐요? 경성 제1고보, 경성 제국대학 이런 거 하고 그냥 여기하고는 레벨이 다르지. 그러니까 서로 맞지를 안 나다가 이제 어디 가서 만나요? 임시정부 저기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연변에서 도 닦다가 그걸 가다가 이제 신규식 선생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거 나보다 영적인 급이 높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깨갱깽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빨이 더 세거라. 그 신규식 선생 봐, 카이젤 수염에다 쫙 멋있잖아. 조용은 선생은 그 급은 안 되지. 이제 저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소왕 선생이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의 조소왕 선생이 이제 그 임시정부를 끌어가는 사람 중에 주요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헌법들을 만드는, 왜냐하면 일본물을 먹었걸랑.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그러니까 이게 도 닦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응용학문, 법학 이런 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헌법을 기초한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그 헌법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한민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임시정부.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유진훈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정신을 약간이라도 계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45년에 무려 남녀 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지잖아. 미국도 못한 거고 영국도 못한 거를 일찌감치 그게 그 남녀 균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